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더운 여름날에 열공을 하게 됐는데 이제 피부관리실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병원에 근무하는 박 선생님도 있고 한데 우리 박 선생님이 병원에서 지금 많은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네. 질문이 다양할 거야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죠? 네. 그러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 둘 차례 대로 물어보면 내가 답을 다 할 건데 네. 질문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엘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자, 엘보라는 거는 우리가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이 있어요. 하지에는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인체 6대 관절 그럽니다.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의 상지 지지대,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의 하지 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지 지지대, 경관절과 주관절, 완관절 중에 이 주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골퍼스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를 치다가 뒷땅을 치다든지 비기너들 뒷땅을 치다든지 하면은 이 주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팔을 펴서 이렇게 과하게 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퍼스 엘보, 테니스 엘보의 관리법을 시술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습을 또 해드리고요. 또 그 다음 질문. 무겁게가 많이 굳는데 운동만 해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목 어깨가 안 좋은데 운동만 해서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하수는 목만 봅니다. 고수는 목 어깨가 안 좋은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겠죠. 예, 근데 다리 길이가 차이 나도 목 어깨가 안 좋을 수 있고요. 허리가 틀어져도 목 어깨가 안 좋을 수 있고요. 목 어깨 자체의 변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휘프레시 증후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 어깨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 어깨가 안 좋으니까 목 어깨만 관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다리 길이가 차이 나서 목 어깨가 이상이 있으면 다리 길이를 바로잡고 목 어깨를 관리하는 게 맞고, 허리가 이상이 있는데 목 어깨가 연동돼서 이상이 있다면 허리와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공기가 더러워지듯이 중국에 황사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멀리 태평양 앞바다를 지나서 미국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 우주는 하나니까, 지구는 하나니까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컬, 소라식, 럼버, 세클, 왁시스, 경추, 유추, 요추, 수추, 미수, 경관절, 관절, 완전, 고관절, 설관, 족관절, 인체 6대 관절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매일 고수도 치고 집에서 매일 술 마시면 애가 학교 가서 동네치기 하고 그런다고. 엄마 아빠가 매일 책 보고 엄마 아빠가 뭔가 좋은 음식을 드시고 그러면 애가 학교 가서 그 책을 열심히 보게 돼요. 또 어때요? 코카콜라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안 마시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연동이 된다. 인체도 다 연동이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목 어깨가 이상이 있다. 그건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내가 두 번째 실습 강의로 풀어드리면 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또 헬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 중에 어떤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만 고르면. 헬스, 수영, 요가 중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만 하면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건데, 병원에서 오르실 손 중에 여러분 어떤 운동이 좋다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헬스는 웨이트 운동, 코어 운동, 코어를 강화시킵니다. 웨이트 운동은 근육을 키운다. 헬스는. 그 다음에 요가는 어떻다? 유연성을 키우잖아요. 물론 코어 운동도 강하지만 요가는 어떻다?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예컨대 테니스라든지 달리기 이런 거는 유산소 운동에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같은 거는 편중된 운동이니까 또 척추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맞는 운동을 찾아야지 무조건 이 운동이 좋고 무조건 이 운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운동을 처방해 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근육이 약하구나? 뭐 웨이트 운동, 헬스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그 다음에 턱걸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스쿼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강화되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럼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방금 그 질문한 사람이 헬스를 하라.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부족하면 달리기를 하라. 그 다음에 유연성이 좀 떨어지면 요가가 좋다. 그럼 그 운동을 같이 하면은 적절히 같이 섞어서 하면 더 땡큐다.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병원에서 자주 하는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얼마나 관리해야 좋아질 수 있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이제 거의 따져보니까 근 35년 넘어가서 지금 거의 40년째 들어버립니다. 제가 명절날 또 제가 사무실 나와요. 그럼 저는 집에서 리모컨 들고 뭐 TV나 보고 집에서 누워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도 명절날 뭐 예를 들어서 손님 왔다 가면은 지금도 내가 사무실 나와요. 명절날. 실제로 여기는 명절날 또 관리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왔고요. 그런데 저는 사무실에 나와서 놀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특별히 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뭐 유행하고 오는 외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저는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1년 12달 움직이다 보니까 1년 12달 강의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척추교정, 스포츠 마사지, 경락 저 제자가 제일 많습니다. 뭐 지금 젊은 친구들 강의 아이고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강의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서울에 가장 크고 유명한 그 강의 시스템을 갖춘 데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항상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짱, 몸짱, 금단, 비가 뭐 온갖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다 배우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 본사에 초청받아서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저희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 중에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안마 잘하는 사람, 경락 잘하는 사람, 스포츠 마사지 잘하는 사람, 경락 교정 잘하는 사람, 의사, 현직 의사, 한의사, 뭐 일반인, 차 원장님들, 뭐 안마사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교육을 하면서 나도 부지런치가 받잖아. 그럼 어때요? 내 몸 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우리 박 선생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몸을 많이 쓰거나 몸을 많이 무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주 받으면 좋고 또 일상생활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몸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좀 텀이 길어도 되지.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받아라, 일률적으로 10일에 한 번 받아라, 일률적으로 뭐 일주일에 2번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노멀하게 평균적인 사람 그냥 뭐 크게 문제도 없고 평균적인 사람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딱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관리받고 제가 뭐 지도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받았어요. 사실 지금도 방금 나올 수 있는데 어깨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 보면 아주 좋은 직업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받으니까 내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지금도 내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요. 15시간씩 지금도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 체형 교정 관리를 받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힘들이가 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골프 선수다, 나는 테니스 선수다, 나는 스쿼시 선수다, 나는 볼링 선수다 한쪽으로 편되게 계속 서는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해야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 또 그 다음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또 중요한 거는 나이에 따라 또 다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다 몸의 불편하다가 늘어나잖아요. 차도 왜 중불자가 차 죽고 자는 거야? 방생 맞지? 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좀 더 자주 가는 게 좋지. 여건이 허락이 된다.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받아서 딱 좋아요. 2번 받으면 더 좋지. 근데 뭐 관리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좋아요. 그래서 또 치명적으로 뭐 디스크 환자다, 치명적으로 요통 환자다, 치명적으로 목 디스크 환자, 뭐 목이 결린다, 어깨가 결린다, 치명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3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된다. 또 그 다음에 질문. 네, 또 마사지와 경락과 테라피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들 이름도 잘 지어요. 결국은 똑같은데. 테라피, 뭐 마사지, 경락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 인체는 365개의 경혈자리가 있고 그 경혈자리를 연결한 게 경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 한다고 해서 경락자리 안 누릅니까? 누르잖아요. 그러면 경락한다고 해서 경혈자리 안 누릅니까? 누르잖아요. 심지어 스트레칭 할 때는 경락자리 아닌데도 우리가 만지잖아요. 그럼 척추 교정은 경락하고 관계있냐고? 관계없어요. 그럼 교정 자체가 서비컬, 소라키, 럼버, 세크럴, 악시는 206개 뼈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정은 왜 중요한데? 스파이널 러브루트, 뼈와 뼈 사이에 신경근이 나와요. 이 신경근은 모든 장기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그 장기가 건강해지려면 이 신경이 흐르는 원활해요. 그래서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락이다, 스포츠 마사지다, 그 다음에 안마다, 지압이다. 다 거기서 거긴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강 교수 당신은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저는 강스카이로 테라피라는 학문을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갔잖아요. 강스카이로 테라피는 무슨 말이냐? 650개의 근육과 206개의 뼈를 관리하여 인간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강스카이로 테라피.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 아닌 제가 좋은 기법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제가 관리하는 것도 개발해서 하잖아요. 왜냐? 그거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이론적인 검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함으로써 나오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전수시키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원이나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강스카이로 테라피고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네. 관리를 받으면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 관리를 받으면 당연히 살이 빠질 수가 있죠. 관리를 받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왜 몸이 좋아지느냐? 자 보세요. 근육성에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지나다닙니다. 신경은 어때요? 이 스파이널로부터 이걸 신경근, 신경의 아버지 신경이에요. 그럼 이게 흐름이 좋아지면 어떤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디스크 환자가 신경이 눌리니까 통증이 생기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신경이 뼈와 뼈 사이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어떻다? 근육 속으로 흘러다니잖아요. 그럼 근육이 굳어버리면 신경을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온다?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근육 속에는 뭐예요? 림프가 흘러다니잖아요. 림프를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집어넣는 이 겨드랑이 밑 림프가 대표적으로. 림프는 무슨 역할을 한다?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다? 이런 데가 근육이 굳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노폐물 제거가 더뎌지니까.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과 혈관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백혈구는 식균장이라고 하잖아. 식균장이 뭐냐? 균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균을 잡아먹는단 말은 결과적으로 뭐다? 백혈구는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적혈구는 뭐야? 산소를 공급한다. 우리 코로나 때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말 많이 들었죠. 산소통만 있는 데가. 산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혈소판은 뭐냐? 피가 나면 피를 먹게 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상처가 생기면 상처 피를 빨리 먹게 하려면 혈소판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고 척추가 정렬이 발라야 인간은 완벽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근육 속에 있기 때문에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체형관리, 척추관리, 근육관리를 잘하면은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 뭘 하지 않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는데도 뭘 하지 않는데도 수술하지 않는데도 뭘 하지 않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데도 건강할 수 있다. 그것이 체형관리요 근육관리다. 그러니까 의사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의사는 병이 생기면 그 정상을 가지고 그 정상을 없앨 뿐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의사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는데 병 치료를 너무 잘한대. 그 왕이 불러서 물었어. 아, 자네는 병 치료를 너무 잘하는데 세상에서 자네처럼 명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한의사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저보다 명의가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자기 형님이에요. 형님이 또 의사인데. 그 형님이 왜 유명하냐니까.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안 생기도록 치료를 한다. 자기는 병이 생긴 것을 다룬다. 그러니까 형님이 더 유명하잖아요. 아예 병이 안 생기게 관리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게 정말 고수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우리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 지금. 명확하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40년 동안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산, 광주, 뭐 강원도, 대전, 뭐 강의 안 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국적으로 배운 제자들에게 지금도 전화가 와요. 참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강의를 했는데 제가 평생 저 돈을 주고 옷을 사본 거는 양복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옷은 전부 다 서서히날 뭐 명절날 선물 들어오고 그래가 지금도 내가 못 입고 있는 옷이 몇 개 돼요. 사실은. 양복은 내가 방송 출연을 자주 했으니까 방송 출연할 때 내가 양복을 사가지고 입고 가고. 이번에 박사님이 또 옷 선물했잖아, 그지? 네. 그것도 막 못 입고 있잖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건 또 저 점잖게 입는 옷이니까 이렇게 활동할 때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팩트입니다. 넥타이도요. 나비 넥타이도 뭐 일반 넥타이도 다 입고 쓰지를 못했지. 그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네? 그 방송 출연할 때는 나비 넥타이 탁 메고 하면 이제 아나운서 그러지. 오늘 넥타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고 우리 제자들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고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저 유튜브 보면 영상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일을 하면서 방송 출연도 저처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네. 그 젊은 애들 나와가 지금 뭐 인스타에 이렇게 까불고 하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내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척추 측만증은 고칠 수 있나요? 척추 측만증은요, 고칠 수 있나요? 척추 측만증은 23세 이전에 관리를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다치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 측만증이고 기능적 측만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3세가 이미 지났어. 그럼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 컨디션이 만약에 오로 유지가 돼.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컨디션을 9나 8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치료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3세 이전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도 나중에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척추 측만증 운동하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아, 척추 측만증,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도요, 운동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데 척추 측만증인 사람이 운동을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또 천지 차이다.
척추 정관적 환자는 어떤 운동, exercise gold, 운동은 금이다. 중국말로 윈동스 진 그러잖아요. 운동은 금인데 척추 정관적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직접 여기서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리가 자주 부으면 어떤 병이 오나요? 자, 다리가 자주 붓는단 말은 우리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빵 나가요. 그러면 심장을 통해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이 쫙 아래로 내려가. 그럼 발끝까지 내려가. 그러면 정맥을 통해서 산소를 소진하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돼. 그래 피가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다리가 부을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하지정맥이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떻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액은 적혈구 백혈 혈소발인데 그런 기능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지혈도 잘 안 되고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다. 순환이 안 되는.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체가 붓고 그런 경우는 허리가 안 좋아도 그런 경우 있지만은 하체 자체의 기혈순환이 안 좋아서 막힐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 하체 관리를 배우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시혈과 성모혈 관리를 잘하고 그 외에 몇 군데를 관리를 잘하면 하체 살을 뺄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살이 찌고 부을 수가 있는데 또 그걸 관리하고 하체를 슬림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복부하고 허리하고 하체를 같이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조금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좀 질문하십시오. 네, 팔이 자주 부으면 어떤 병이 오나요? 팔이 자주 붓는다는 말은 상체 쪽에 허리 상부에 흐름이 안 좋거나 특히 팔은 서비컬 너브 경추신경이 여기 상부 경추신경, 상부 경추신경은 두뇌로 갑니다. 하부 경추신경은 양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위의 흐름이 안 좋으면은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을 뭐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치과 의사들 아니면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 팔을 특별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와요. 그런 분들은 매주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직업병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관리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다. 팔과 경추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실습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리를 받으면 중독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중독에는요.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술 중독입니다. 또 흡연 중독, 담배피우 흡연 중독이 있어요. 또 바람을 열심히 피우는 거는 바람 피우는 중독도 있어요. 자, 그런 중독은 좋은 중독입니까? 나쁜 중독입니까? 네? 그게 이원장 좋은 중독이야 나쁜 중독이야? 나쁜 중독이죠. 그런데 우리가 체형 관리, 척추 관리, 경락 관리를 받으면은 혈액 순환이 좋아져. 림프의 순환이 좋아져. 그 다음에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져. 활력이 돋아. 컨디션이 좋아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럼 그건 좋은 중독이에요? 나쁜 중독이에요? 좋은 중독이에요. 그죠? 방금 좋은 중독 맞죠? 네. 좋은 중독은 걸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 책을 오늘 한 권 봤는데 내일 두 권 보고 싶고 세 권 보고 싶고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나보다 경험이 많은, 나보다 내공이 있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매일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어. 책 보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 책 보는 중독, 그게 나쁜 중독입니까? 좋은 중독입니까? 네? 박사님, 나쁜 중독이에요? 좋은 중독이에요? 좋은 중독이. 그 좋은 중독은 중독이 될수록 좋은 거야. 뭘 그걸 걱정하냐.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고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또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사지 기계를 쓰면 얼마나 효과를? 진짜 좋은 질문이다. 오늘 한 질문 중에 진짜 좋은 질문. 마사지 기계를 쓰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육이 650여 개란 말은 겉에 근육이 있고 중간에 근육이 있고 속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로 누르게 되면 겉에 근육 정도밖에 터치가 안 됩니다. 속 근육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속 근육까지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때부터. 왜냐? 사람마다 근육의 두께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근육의 질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뼈의 두께가 다르고 뼈의 강도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운동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영양 상태에 따라 또 다릅니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사람마다 압력이 다 달라야 되고 사람마다 교정할 때 압력이 달라야 되고 근육을 풀 때도 압력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기계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마 1조를 들이면 그런 기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1조를 들이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신진서 바둑 구단이 그 AI하고 바둑도가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죠? AI의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사지 기계는 여러분들이 도움드리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건 내가 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뼈가 약한 사람은 마사지 기계 받다 보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근육의 강도를 알고 뼈의 강도를 알고 그 사람 나이를 알고 그 사람의 이력을 알고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이력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그걸 다 파악해야 기계가 거기 파악되냐?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대체적으로 노멀하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표준적으로 적당히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기계의 치명은 뭐다? 치명적인 건 뭐다? 맞춤 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 뭐다? 속근육 관리가 안 되고 속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속근육까지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은 부상이 생깁니다. 뼈가 부러진다든지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학생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기계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계를 모르겠냐고.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기계를 여러 수천 가지를 봤지 왜 내가 기계를 모르겠냐고. 기계에 내가 관심도 없잖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계가 정말 좋고 유용하고 모든 걸 체크하기가 정말 좋게 한다. 내가 먼저 썼네요. 미안하지만 사람 손 아니면 해결될 게 없다. 또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지에서 이야기를 했어. 10년 전에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야. 그러면은 없어지는 직업, 변호사, 은행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 지금 은행에 이번에 우리 핸드볼 다 하잖아요. 은행 지금 1000명 잘랐대요. 작년에. 그리고 은행 직원 적격 뽑고. 지금 은행 직원 없어지잖아. 우리가 ATM기를 다 하잖아. 그럼 어때요? 그 포춘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없어질 직업 이야기했고 전방 있는 직업을 또 이야기했어. 전방 있는 직업 중에 척추교정, 근육관리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다라고 포춘지에서 이야기했어. 내가 이야기한 거. 포춘지 세계적인 경제사죠. 그래서 내가 그걸 10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 그게 맞아 떨어진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AI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실시간 많이 생기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 말 방송 많이 듣죠? 네. 나는 지금 더 바빠. 그러니까 포춘지 말을 만들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AI가 발달되고 할수록 이거는 더 발달되는 직업이다. 또 사람의 미세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감각 그게 동원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기계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저하고 이 기술을 익히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걸 꼭 주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대선배로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무엇이든 또 물어보십시오.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네. 경추 베개를 쓰면 좋나요?랑 그다음에 베개는 몇 센치 정도 높이가 쓰면 경추 베개를 뭘 쓰면 좋느냐 미미한 차이 있어요. 솔직히 조금 도움 되는 거 있죠. 근데 다 구라예요. 왜냐? 우리가 잠잘 때에 자세가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뒤척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래요. 나도. 이렇게 보고 잤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깊이 잠을 못 들어. 그럼 또 로봇처럼 똑바로 일어나 잘까? 깊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나 저렇게 자나 자기 편한 대로 자면 되고요. 그냥 안 좋으면 관리받는 게 답이에요. 내가 잡으면 그래요. 바른 자세, 내가 도움되는 자세 모르겠어요. 그래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수면이 부족해. 그럼 그 자체가 더 건강을 크게 했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잠은 편안하게 주무셔. 그리고
내 자세가 조금 안 좋아. 그럼 관리받아.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 강의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가 받았다 하잖아. 우리 제자들. 나 자신도. 그 수밖에 없다니까. 꼭 무시하고 개념 없는 사람도 이래요. 관리 안 받으면 평생에. 관리 안 받으면, 관리 한 번 받으면 평생 괜찮으면 내가 먼저 받겠다. 그런 관리가 있어. 아이고, 1,000만 원 주고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하수들이 꼭 특별한 거 찾잖아. 예? 하수들이 꼭 한 방이면 되는 거 찾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면 재벌 회장들이 왜 주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 방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뭔데?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 배우잖아. 건강관리 잘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면. 두 번째 뭐야? 음식. 세 번째 뭐야? 올바른 척추. 왜냐? 신경 흐름을 줘야 되니까. 올바른 척추. 네 번째 뭐야? 적당한 운동. 그게 건강의 4대 천왕이야. 누가 정하니? 내가 정한 거야. 그걸만 잘 지켜도 여러분 돼요. 병원 안 가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지키냐고.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그런데 뭐 산삼 먹으면 좋아지잖아. 그거 다 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도 말고, 예? 그런데 현혹되지도 마라. 라는 말씀 드려요. 뭐 약침이가 한 맞으면 뭐 혈액이 맑아니까 다 쿨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피가 맑게 돼 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고 의사가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고 명확하게 기본적인 건강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철학과 개념을 가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네. 옆으로 누우면 안 좋나요? 옆으로 눕든 앞으로 눕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편안히 주무시고 숙면을 취해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배출되고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근육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간, 위, 소장대, 내부 장기도 독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숙면 취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베개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뭐 이 베개면 좋고 저 베개 다 쿨합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척추에 좋은 기구 안 만들어 봤겠어요? 40년 동안 내가 다 만들어 봤어요. 다 거기서 겁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박 선생이 병원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 관리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받는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을 해드렸고 지금 무엇을 질문했는지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실습을 통해서 몸을 좋게 하는 방법 등등 설명해 주고 또 이제 스콜리오시스 척추천만증이 어떤 운동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다 실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